TVN에서 방영 중인 소용없어 거짓말은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 들리는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JTBC의 힙하게 역시 엉덩이를 만지면 그 사람의 기억을 볼 수 있는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죠. 소용없어 거짓말의 주인공 목소리는 이 능력으로 거짓말을 탐지해주는 헌터를 직업으로 하면서 거액을 벌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힙하게의 주인공 복예분 역시 수의사인 자신의 직업을 살려서 동물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병의 기원을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죠. 하지만 이보다 훨씬 강력한 초능력을 가진 무빙의 주인공들은 조금 다릅니다. 모두 하루하루 연명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거나 엄마 이제 돈 벌어야 돼. 이 집 사느라 남은 돈 다 썼어. 우리 이제 그지야. 자신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빠 광부 다 됐다 야.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특별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죽었어도 신선한 치킨입니다. 직업을 고민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복면이나 코스튬을 입고 활동하는 음성적인 일이 아닌 정상적인 직업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직업이어야 합니다. 배달입니다. 나른 돈가스. 암호명 구룡포로 활동했던 장주원은 다쳐도 금방 회복하는 무한 재생 능력과 일반인을 훨씬 능가하는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미터 상공에서 떨어져도, 차에 치여도, 목이 부러져도 몇 초 만에 다시 복귀하는 능력으로 한때 괴물로 불렸었죠. 요원을 그만둔 이후 4,000번의 일용직을 거쳐서 탄광 노동자, 지금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 끝. 장주원의 능력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종은 위험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급여도 높은 고위험군 노동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로의 균열을 보수한다거나 폐기된 핵시설물의 내부 점검 또는 초고압 송전탑의 보수 같은 직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직종들의 급여가 이 엄청난 위험 수준에 비해서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런 보수 작업들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업이 용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주원은 조폭과 국정원 요원을 거치면서 실전 경험만큼은 정말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아본 결과 국내 민간 군사기업의 경우 연봉이 1억을 넘어간다고 하고요. 해외에서 전시 상황에 준하는 지역에서는 3에서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용관계가 조금 껄끄럽다면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자영업으로 서커스나 마술사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술에서 장주원이라면 아무런 특수장비 없이도 가능할 테고요. 칼뿐만 아니라 총, 심지어 대포를 사용해도 이게 다 일종의 트릭입니다 라고 얼버무려 버리면 초능력이 탄로날 걱정도 없을 겁니다. 무빙의 에피소드 중에는 장주원이 수갑을 찬 채로 바다에 빠져서 손가락을 부러뜨리면서 탈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설의 후디니처럼 탈출 묘기의 달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사신과 탈출의 귀재, 이런 타이틀이라면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분야입니다. 위험성이 높고 직접적인 충돌이 있는 스포츠, 하지만 능력이 탄로날 수 있는 격투기 분야를 제외한다면 미식 축구가 어떨까 싶습니다. 벽도 뚫을 수 있는 파워에 절대 부서지지 않는 신체라면 미식 축구의 돌격 대장으로 정말 제격이겠죠. 물론 아무 경력도 없는 한국인 장주원이 어떻게 미국에 가서 또 프로 선수까지 될 수 있을지는 풀어야 될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암호명 몬산의 김두식은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 중에 순항 중인 여객기를 따라잡는 걸 보면 아무리 못해도 시속 700-800km의 속력으로 활공할 수 있다는 의미죠. 더불어서 확실히 초능력이라 언급되진 않았지만 탄창 하나를 다 비워도 탄착점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의 백발백중 사격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한 곳만 집중해서 쏘시네요. 은밀하게 침투해야 되니까 폐와 기관지 사이를 압박해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
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하는 동체 시력과 총을 쏘는 근육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비행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사용하기는 발각될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 하지만 이를 몰래 사용하는 일들은 음성적이고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직업은 자유낙하 또는 패러글라이딩 같은 하늘을 나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강사 또는 퍼포머입니다. 분명 똑같은 환경에서 활동을 한다 해도 비행 능력을 조금만 활용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테고요. 추락에 대한 위험도 전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턴트나 퍼포머의 경우에 많은 보수가 지급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2015년 미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인 파넴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캐나다 CN타워에서 베이스 점프를 한 전문가에게 약 2억 원이 지급됐었습니다. 이런 일로 경력을 쌓고 명성을 얻게 된다면 다양한 퍼포먼스 또 스턴트 더블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메이저 스포츠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종목에서 비행 능력을 사용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엔 워낙 슬로우 모션이나 3D 스캔 방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능력이 탄로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감히 비행 능력을 포기하고 사격 실력을 10분 활용한다면 프로 다트 선수가 제격입니다. 동체 시력과 신체 조절 능력으로 총으로 백발백중이 가능하다면 다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죠. 프로 다트 챔피언십의 우승 상금이 수억 원을 넘어가고요. 현존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마이클 벤거인 같은 경우에 한 해 우승 상금으로만 2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배달입니다. 나른 돈가스. 이미연의 능력은 초인적인 오감입니다. 먼 곳을 망원경처럼 보거나 멀리 있는 소리,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심장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 소스의 모든 재료를 미각으로 알아낼 수 있죠. 버터에 케찹, 설탕, 간장, 사과가 들어가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소소하게 남산 돈가스 사장입니다. 일단은 미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맛과 향의 전문가 소믈리에 계통의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와인 소믈리에뿐만 아니라 커피 소믈리에, 맥주 소믈리에, 요즘에는 물의 맛과 향을 감별하는 워터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It's water. Great. 사실 짱구를 조금만 굴린다면 원조 맛집 레시피를 미각으로 알아내서 동종업계에 넘기는 일종의 산업 스파이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일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남산 돈가스 레시피까지만 허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 후각을 이용한 직업도 있을 텐데요. 다양한 향기를 만드는 조향사가 있을 수 있고요. 마약 탐지견을 능가하는 후각으로 마약 단속반으로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특별한 후각이 있다고 해서 이걸 누가 초능력으로 의심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놓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은 스포츠 분야입니다. 이게 사실 스포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의 선택은 프로 포커 플레이어입니다. 이미연이 김두식에게 접근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멀리서 들리는 걸음소리, 주머니 속 동전 소리로 김두식의 미묘한 심리를 파악했었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상대방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이만한 능력이 없죠. 이미연이라는 캐릭터는 원래부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로 등장했고요. 여기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 차분한 성격과 대범함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홀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남편은 다트 챔피언, 와이프는 홀덤 챔피언. 참 대단한 커플이 아닐 수 없네요.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